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직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는 송가람 전문가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신다면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우리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10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시작부터 끝까지 기분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지난주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던 영국의 감세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소식에 전거래의 미증시가 큰 폭의 반등세가 나왔고 우리 시장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양시장 1.5% 넘는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완만하게 상승폭을 키워가다가 마감됐습니다. 특히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같이 시총 상위주들이 4% 전후의 거대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환율은 3거래일 연속해서 내림세를 이어갔는데요. 1,426원 50전에 맞췄는데 오후 들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저점 근처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53포인트를 올리면서 2,200선을 탈환했습니다. 7거래일 만에 양봉을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무려 3.6% 가까이 상승하면서 696포인트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신다면 유가증권 시장에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해서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왔고 개인만 1,800억가량 팔았습니다. 넘어가서 업종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 마감했는데요. 한컴 라이프케어가 22% 급등하면서 의료정비 섹터 6% 가까운 강세로 마쳤고요. 대부분의 종목 상승 마감한 기계 섹터도 4% 가까이 뛰었습니다. 또 반도체 설계사업 분사 중단 소식에 DB하이텍 1우선주가 상한가를 기록했었고요.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4% 가까이 오르면서 전기전자 업종 3.8%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모든 섹터가 빨간불로 마쳤습니다. 반도체 섹터 어제 6%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어제 좀 반도체 관련된 호재가 많았습니다. 먼저 전날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큰 폭으로 올랐고요. 삼성전자 ARM 인수 관련된 이슈도 있었지만 어제는 TSMC보다 더 빠른 1.4나노 공정 양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칩스 엔비디어,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WI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기타 제조 업종 5.9% 강세로 마쳤고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과 협력해서 자율주행용 핵심 프로세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17%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IT 하드웨어 섹터가 4.6% 뛰어 올랐습니다. 자, 넘어가서 거래소에서 하락률 높았던 업종 보시겠습니다. 먼저 네이버가 미국판 당근마켓으로 불리는 북미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인 포시마크 인수 소식을 밝혔지만 어제 주가는 8% 넘게 급락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2% 넘게 떨어지면서 서비스업 섹터가 0.9% 하락했고요. 또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들인 음식료업과 통신업종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어제 장 마감 후에 크게 움직였던 저희 간식 밀키트 시간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특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유신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개최된다는 소식에 네옴시티 관련 수혜주로 분류되는 유신이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시간의 특징주는 바로 풍산인데요. 방산부문 물적 분할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어제 시간 내에서는 6% 넘게 뛰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의 특징주 NSN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판단에 검찰 고발 소식이 알려지면서 어제 시간에서 1.45% 떨어졌습니다. 자,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일시적인 반등은 아닌가 좀 우려가 됐었는데 이틀 연속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오면서 기분 좋게 10월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의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번 주에 크게 내려가면서 투자 심리 개선에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전날 나온 제조업 지표 등에서 경기 둔화세가 뚜렷하게 감지되면서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습니다. 미국의 8월 채용 공고 건수도 10%가량 크게 줄어들면서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우산업지수는 2.8%, 나스닥이 3.34%, S&P 500은 3.06% 오르면서 3대 지수는 나란히 연저점보다 5% 이상 반등에 성공했고요.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22일 이후로 처음으로 3만 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밤사이 글로벌 이슈를 알아보는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송가람 전문가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나와 계신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이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시장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10월의 첫 주 장부터 강한 상승장을 보이면서 기분 좋은 시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 10월 내내 그리고 연말까지 이어가길 바라면서 오늘 시장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시장 상승 원웨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이런 리스크들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상승이 지속될지 그리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어떤 면을 봐야 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 오늘 안경을 벗고 나와주셨는데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시간 마련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고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잠시 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3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3위는 유럽 소식입니다. 올해 유럽의 단기 숙박임대 예약 일정이 전년 대비 138%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유럽의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트립어드바이저 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약한 단기 임대 숙소 예약 일정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작년보다 138% 증가하면서 유럽의 인기 있는 국가에서는 관광 수요가 팬데믹 이전보다 나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는 2019년보다 31% 늘어나면서 가장 큰 증가를 보였고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의 성장은 더 제한적이지만 전염병 이전 수준에 도달했다고 통계청은 전했습니다. 이달부터 일본도 무비자 관광객을 받겠다고 했고 유럽 여행의 수요는 이미 그 전부터 시작이 됐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내년 3월쯤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겠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행, 항공, 호텔, 화장품 관련된 우리 리오프닝 관련된 전망 송가람 전문가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전망 지금 밝게 보이지만 어느 정도 주의할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로는 첫 번째가 이제 여행 관련주가 되겠죠.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주들 그리고 그 여행주에 관련한 항공주들 이런 항공주들이 최근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이겠죠.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줄지는 아직 미지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에서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팬데믹 이전까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이런 메리어트나 IHG 같은 해외 이제 이런 체인 호텔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회복은 됐지만 예전만큼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예전만큼의 인프라가 아직은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싼 비용을 이용해서 여행을 다니기보다는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 시설을 이용해서 아직은 어느 정도 여행에 대한 수요가 100%는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어느 정도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단기적으로는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상승했던 부분이 다시 눌릴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그 눌림에 있어서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 관련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 화장품주들 리오프닝이 된다면 어느 정도 예전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여행주들보다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제 화장품주들의 가장 큰 파일을 차지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해외 수출 중에서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에서의 우리의 화장품주들의 약진 이런 것들이 다시 선행되지 않는다면 예전만큼의 턴어라운드가 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체크하시고 함께 보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만 화장품 같은 경우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지만 중국 시장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989번 종목 상담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2위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2위는 리비안 의 3분기 생산량이 67%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업체 리비안이 지난 3분기에 7,000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면서 분기별 최대 생산량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분기 중 일리노이 공장에서 총 7,363대의 전기차를 생산했고 이 중 6,584대의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했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리비안의 분기별 생산량 중 가장 많은 양입니다. 리비안은 이번 3분기 생산량 확대로 인해 올해 3월에 목표로 했었던 2만 5천 대 생산이 연말까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리비안이 올해 3분기까지 생산한 전기차는 총 14,000여 대로 4분기에 1,600대 정도의 전기차를 더 생산한다면 연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온 뒤에 간밤에 리비안의 주가 13.8% 급등했습니다. 어제는 테슬라의 실적 부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반대되는 양상이죠. 자,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전기차 관련된 시장의 흐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목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내연기관에서 어느 정도 이 패러다임이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연기관의 파일을 전기차가 어느 정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 더 커지고 비중 또한 더 넓어질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두신다면 이런 리비안의 약진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주가가 13% 이상 상승하는 부분 어제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실적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성장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라는 것이 계속 성장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테슬라는 리비아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성장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국면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전기차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국내 시장에 적용이 될지 이런 섹터들도 함께 살펴보시고 그 외에 관련 부품주들 함께 살펴보시다면 충분히 추가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밀키트에서 전기차 관련된 이런 회사들, 부품주들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오늘 방송 종료 직전에 알려드리는 팍스 밀키트에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오늘의 1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미국판 당근마켓인 포시마크가 네이버 인수 발표에 주가가 급등했다는 소식입니다. 네이버가 북미 최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포시마크를 약 12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이버와 포시마크는 이번 인수를 통해 광고 수익화를 개선하고 라이브 커머스를 확대하는 등 상당한 수익과 비용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시마크는 커뮤니티 서비스가 결합된 미국의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인데요. 2011년에 설립된 이후로 총 8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끼리 거래하는 C2C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미국판 당근마켓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1월 나스닥에 상장했으며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포시마크는 독립된 사업을 운영하는 네이버의 계열사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이후로 포시마크의 주가 지난밤 13% 넘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큰 폭의 상승장이 나왔었던 우리 시장에서 네이버는 좀 외롭게 혼자 8% 넘는 급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작년 7월에 46만 원 선까지 갔었던 네이버의 주가는 현재 17만 원 선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빅테크 인터넷 관련주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전망, 송가람 전문가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주로 불리우는 아주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먼저 선점함으로써 국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업체죠. 이런 대형 IT주들이 최근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 주주들이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이제 세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실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IT 업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리오프닝이 된다는 시점에서 그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그리고 에너지 위기 이런 것들에서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축소되고 그리고 경기가 악화되면서 이런 대형주들이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측면이 어느 정도 크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카카오 들어서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최근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물적 분할을 했던 세 가지 종목이 있죠. 대표적으로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뱅크까지 이렇게 세 가지 물적 분할을 단행을 했는데요. 이 물적 분할한 회사들 모두 아시는 캐시카우죠. 그렇기 때문에 알짜배기 회사들을 물적 분할하면서 이 종속 회사, 홀딩스 하는 회사들은 좀 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주주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가 하락 흐름은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하락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었지만 조금 더 진행될 수는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하지만 이런 IT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있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중고시장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수해서 가지고 온다면 충분히 새로운 성장 동력도 가지고 올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전 같은 경우에 B2C나 B2B 같은 기업에서 직접 개인들을 상대하는 이런 마케팅 혹은 이제 B2B 같은 기업 대 기업 이런 마케팅이 주를 이루었다면 현재는 이제 C2C 같은 이제 개인들이 직접 대면해서 당근마켓 같은 우리나라 그런 시장들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이버가 IT 기술을 접목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면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이런 IT 대형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들을 찾고 가져간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주가 턴아웃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뭐 네이버만 말씀드렸는데 카카오 주가도 현재 5만 원 선에서 확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고민이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네이버와 카카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종목 고민 상담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보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진단 받아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였습니다. 네, 여러분 수요일 아침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 시작까지 한 8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예상지수 먼저 잠깐 체크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밤사이에 미국 증시가 좀 또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 커플링되는 모습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2% 넘게 올라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조금 더 좋았는데 오늘 지금 현재는 코스피가 더 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현재 2258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 700선 넘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시장도 조금 기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저희 일주일 만에 뵙는데 오늘 안경을 벗고 나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장이 오랜만에 좀 크게 반등이 나오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지난주에는 사실 월요일이랑 수요일에 좀 많이 빠졌었는데 이번 주 10월이 접어들면서 다시 올라오려나 하는 기대감을 좀 품게 만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현재 10월 들어서 상승 원회의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IT 업종군들이 아직은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상승 여력은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 상승 측면이 어느 정도 사그라든다면 다시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테마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세가 한번 나왔던 종목군들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9월에 사실 계속해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좀 움직여 왔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오늘이라기보다는 좀 당분간 반도체 관련주들 좀 지켜보면은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근데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강한 시세 흐름을 보여줬지만 지금의 하락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컸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장 이번 주까지는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런 기술적 반등이 이어진 이후에 강하게 추가로 상승이 이어질지는 이 매물대 돌파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번 주 뭐 4거래일밖에 없지만 이틀 동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조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기 전에 방법 한 번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주시면 되는 간단한 방법인데요. 번호는 샵 3989번입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고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신다면 저희 지금 바로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가 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좀 빨리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번째 보내주신 종목이 어제 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삼성출판사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47,000원에 비중이 50%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그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 많이 아시는 아기상어 관련해서 핑크퐁 관련된 종목으로 핑크퐁 이슈가 나올 때마다 삼성출판사가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어제 종가가 24,500원이기 때문에 45,000원, 47,000원이면은 차이가 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제 17%, 18% 가까이 올랐었지만 47,000원이면 거의 뭐 반토막 수준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종목을 좀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작년 4월 이후에 이 금액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고민이 좀 깊으실 것 같은데 송가람 전문가님께 바로 토스해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출판사 한번 도와주세요. 근데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핑크퐁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핑크퐁 같은 경우에는 아기상어를 제작한 회사로 더 핑크퐁 컴퍼니라고 하는데요. 이 더 핑크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했을 때 지분의 16.83%를 삼성출판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삼성출판사가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크게 일었던 2021년 같은 경우에 그때 고점을 형성하면서 그때 이후로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더 핑크퐁 컴퍼니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르면 10월 초쯤, 늦어도 10월 이내에 이제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 상장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상장 심사 이후에 이 삼성 출판사도 영향을 받고 그 이후에 주가도 견인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간을 어느 정도 잡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저는 이제 4개월 이상은 봐야 된다라는 측면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통 이런 상장 이슈가 있게 되면 상장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슈 소멸로 인해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대부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 더 핑크퐁 컴퍼니 상장 이슈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보유하시면서 물량 축소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3만 원대 가격대, 그때가 중기 저항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큰 상승 흐름 나오지 않는다면 이때부터는 물량 축소를 어느 정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런 이슈가 픽스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언제 소멸되는지 확실히 확인을 하시고 그 이슈 소멸 전까지는 비중 축소 이후 이것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삼성출판사 지금 거의 한 반토막이 나 있고 비중도 50%로 좀 큰 상황인데 지금 좀 평단가 조절을 시도하는 방법은 비중이 너무 높아서 어려울까요? 현재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위치는 아닙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저점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하지만 여기서 이 라인을 더 추가로 깨고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조정이 길어질 수 있겠다. 기간 조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길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에서 한 차례 가격 조정이 이 라인 깨진다면 크게 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비중 그대로 일정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삼성출판사 상담 지금 전문가님께서 도와드렸는데 너무 아쉽지만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도 지금 저점이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모습이라서 추가 매수 추천드리진 않고 또 비중도 높으신 상황이니까요. 한 3만 원대 정도가 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시다가 조금씩 비중 축소하면서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종목에 집중해 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어제 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에요. 오토엔인데요. 어제 현대글로비스가 그 미국의 뭐 중고차 시장 경매 업체를 인수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해서 오토엔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오토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2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 비중은 적네요. 오토엔이 어제
어제 마찬가지로 17% 넘게 올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종가 12,000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23,000원이면은 지금 이분도 한 반 정도 토막이 나 있는 상황인데요. 23,000원이 올해 3월쯤에 한번 찍었던 그 경험이 있었고 지금 현재 한 6개월 정도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자, 오토엔 다시 관련해서 중고차 시장에 이슈가 돌아와서 모멘텀이 앞으로 남아 있을지 23,000원 다시 갈 수 있을지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토엔 같은 경우에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래 흐름에서 올라오는 모습이지만 여기에서 중기 흐름, 강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이제 중기 매물 같은 경우에는 19,000원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는 물량 축소를 하시는 점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는 아닌데요. 현대글로비스 사내벤처로 시작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GAA 지분을 이제 100% 인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 모멘텀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이전 주가를 어느 정도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보시고 지금은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도 이 라인에서 깨지지 않는지 보시고 앞으로의 중기 매물대까지 지켜보시고 그때 이후에 거래량 체크하고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제 이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요. 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체들이 이제 B2C, B2B 이런 것들을 한쪽만 했었던 측면이 있지만 이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 B2C와 B2B 모두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이 플랫폼 자체도 기아와 현대에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볼 회사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토엔 조금 다른 큰 중고차 업체들에 비해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현대차 관련돼서 이제 관련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23,000원은 지금 현재가랑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세요. 조금 전에 저희 개장이 됐는데 오늘도 오토엔 3% 넘게 지금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매수가와 차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9,000원 근처에 오면은 조금씩 정리를 하는 방법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최근에 좀 핫했던 종목이에요. 금리 인상 관련해서 중소형 은행주 하면 이 종목이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제주은행인데요. 제주은행 오늘은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살짝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8,860원 선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자 남겨주신 시청자님께서는 1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0%면은 일단 한 종목에 올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제주은행이 9월 말쯤에 고점을 찍고 최근에는 살짝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이익을 보고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이 되실 만합니다. 자, 우리 제주은행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수혜주로서 5,000원 중반대부터 꾸준히 추천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 이 100%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런 투자가 어느 정도 주의해야 할 구간이 왔다라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인상 수혜 물론 지속될 수 있겠지만 이 테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순환매를 돌기 때문에 이 순환매의 장점 같은 경우에 강한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로 가지고 가는 순환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 초강세를 보였지만 그 외에 제주은행에 관련된 그 외 업종들도 그 추가로 상승한 이후에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를 고려하신다면 현재 가격대 이제 11,000원대를 강하게 찍고 어느 정도 내려왔죠. 지금 네. 숨고르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가격대에서 강한 거래량과 함께 이탈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는 6,800원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 정도 가격대에서
보유하신 가격대까지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비중 축소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 관련주들 테마가 다시 한번 돌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매수가까지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축소를 통해서 비중 관리를 하시는 것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제주은행 일단 매수가 11,000원보다는 비중 100% 여기에 조금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엔 금리 인상 수혜주로 최근에 부각이 됐는데 다시 한 번 더 상승 모멘텀이 올 수는 있지만 일단은 비중 100%가 마음에 굉장히 걸립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분산 투자하셔야겠죠.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자, 제주은행 일단은 뭐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방법을 추천을 해드렸고요. 지금은 또 약간 상승 전환해서 8,88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시다가 매수가 근처에서 비중을 점점 줄이시고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한번 집중해 보시는 방법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은 저희 샵 3989번 오늘 보내주신 것처럼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추후에 추가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정도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종목이 리오프닝, 저희 아까 글로벌 이슈 때도 리오프닝 관련된 얘기를 했었지만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에요. 바로 한국 화장품이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매수가 11,500원인데 이분도 비중이 높으시네요. 비중 80%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리오프닝의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우리 한국 화장품 매수하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한국 화장품 지금 현재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1.3% 정도 올라오면서 6,950원입니다. 7,000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분도 지금 매수가 11,500원에 비하면은 거의 지금 한 40%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비중도 높고 오늘 조금 마음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이런 상승장 속에서 내 종목은 왜 이러나 하실 것 같은데 한국 화장품 리오프닝 관련주들 다시 모멘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그리고 11,500원을 갈 수 있을지 송가람 전문가님 우리 한국 화장품 상담 한번 도와주시죠. 네, 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계속적으로 단기적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단기 모멘텀이 있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는 측면인데요. 네.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단기 모멘텀은 있지만 아직 확실히 턴어라운드는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라라고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군들입니다. 이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단기 시세는 나올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아직 완전히 턴어라운드 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흐름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지지 나오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다시 눌리면서 바닥권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눌리게 된다면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는 국면이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흐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8,000원대 그 가격대에서는 1차적으로 저항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 가격대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체크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해서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런 첫 번째 바로 테마주는 순환매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순환매에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대장주입니다. 이 대장주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된다. 그렇지만 이런 대장주가 무조건적으로 혼자 올라가지는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순환매인데요. 바로 두 번째, 계속 가지 않지만 바로 다음 종목군들이 순환매로 올라가는 형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올라오고 다시 또 한 번 시세가 나왔던 종목군들이 올라가게 되는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남아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섹터를 보셨다면
이것들을 자기가 이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지 않는 직장인이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보실 때 다른 종목군들이 올라올 때 따라가시기보다는 네. 이 섹터 자체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예상을 하고 이 섹터를 어느 흐름을 가져가는지 대장주들을 보시고 추가로 가져가시는 흐름을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 전체의 흐름을 보시고 이 종목을 함께 보신다면 어느 정도 매도 시기까지 함께 보실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 화장품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또 리오프닝 관련된 얘기를 오늘 조금 많이 하게 되는데 리오프닝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코로나 완전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시기 때문이겠죠. 하지만은 이제 언제까지 조금 아직도 조금 남았다 이런 생각이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드는 것 같고요. 일단은 매도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좀 대장주들을 한번 지켜보셔라. 그러면 그 흐름을 따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시면서 비중 조금씩 축소를 하시고 그런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저희 한국화장품 요기 시청자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투자의 기본은 분산 투자입니다. 비중 축소하시면서 다양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꾸려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어떤 종목 관심 가지면 좋을까요? 라고 하신다면은 저희 팍스 밀키트에서 추천해드리는 섹터와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송가람 전문가님께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오픈톡방 마련돼 있습니다. 방송 종료 후에도 궁금하신 점 많이 물어보시고 투자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저희 오픈 채팅방 마련돼 있으니까요. 현재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켜셔서 지금 TV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가져다 대기만 하신다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많이 물어보시고 정보 얻어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내일도 저희는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 하니까 또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남겨주신다면 내일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9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지수 잠깐 확인을 해보고 간다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2233선 확인되고 있습니다. 좀 떨어질 때 2200선, 2000선까지 열어둬야 된다고 말했는데 일단 오늘은 많이 올라와 주면서 어제 50포인트 넘게 올라오는데 오늘도 지금 20포인트 넘게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 가까이 0.9% 넘는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703선, 700포인트를 본 지가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신다면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지금 2천억 원 넘게 장 초반부터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굉장히 소량이지만 아직은 매수 우위고요. 기관은 2천억 넘게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이 700억 넘게 담고 있고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오늘도 8원 넘게 떨어지면서 현재 1417원 선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오늘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섹터랑 종목 잠깐 체크를 해보시면요. 유신이 제가 아까 시간의 특징주에서 유신이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네옴시티 관련된 수혜주인데요. 네옴시티에서 이제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또 오랜만에 네옴시티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은 뭐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오시티 같은 이런 이전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이 있지만 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살펴봐야 될 종목은 이제 모빌리티 관련해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추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모빌리티 관련주들을 오늘 살펴본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네.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빌리티 관련 종목들의 주목을 좀 해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밀키트 준비해 오신 내용 관련된 종목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 밀키트에도 모빌리티 종목들이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함께 끝까지 보신다면 네. 모빌리티 종목 어떤 종목인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방송 종료까지 한 5분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곧 바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박스 밀키트를 위해서 여기까지 시청해 오신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이 선물 박스 밀키트 메인 재료 저와 함께 바로 확인하러 가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박스 밀키트 전문가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요즘 핫한 모빌리티 관련된 종목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박스 밀키트 메인 재료, 오늘의 핵심 재료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박스 밀키트 바로 알려주시죠. 네, 오늘의 박스 밀키트 바로 모빌리티입니다. 모빌리티 관련주들 현재 흐름 매우 좋은 상황인데요. 이 모빌리티 관련주들은 전기차 관련주들도 있고 그 외에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기술력에 관련된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있습니다. 이 주들 중에서 오늘 한 섹터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섹터는 잠시 후에 같이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현재 상황 속에서 단기적 흐름 외에 그리고 중기적으로 어느 정도 섹터를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어떤 섹터가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섹터 바로 에너지 섹터입니다. 이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인 측면도 있고 아직 해외 전쟁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100%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중기적으로는 꾸준히 가져가 볼 만한 섹터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에너지 관련된 섹터에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런 재생에너지 섹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원전 관련된 섹터 여기에서 또 우리 국내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섹터로는 천연가스 이런 천연가스 회사들 중에서도 오늘 한 회사를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에너지 섹터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지금 바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밀키트 섹터에서 모빌리티 섹터에서 여러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현재 리튬 관련주 그리고 재생 관련주로 해서 여러 섹터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강한 섹터들 속에서도 아직 크게 부각되지 않은 섹터가 있는데요. 바로 이 모빌리티에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안전 관련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안전 관련주로 해서 삼보모터스가 있겠는데요. 이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율주행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차간거리라든지 크루즈 컨트롤 같은 이런 종목군 이 회사에서 안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단기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접근해 볼 만한 위치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너지 관련주들 중에서는 GSE 이 종목군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가스 관련 섹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GSE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가스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중에서 GSE 현재 이 GSE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지지받고 다시 상승 모멘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한 위치에서 이런 종목군들 한번 가져가 보신다면 단기 장기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박스 밀키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빌리티 관련된 섹터인데요. 그중에서도 종목은 삼보모터스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 관련주 GSE 추천해 주셨습니다.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톡방 QR코드 다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시고 내일도 이어지는 종목 상담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3989번입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